에스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수행 과제가 있었는지,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은 현재까지 몇 개 정도를 진행했는지 일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구나, 혹은 가능하지 않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경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 있고요. 주로 상기병에 가는 이유는 기획도 있긴 하지만 평가를 중심적으로 이제 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될 건지, 이런 걸 주로 보는 유형의 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역할은 과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대상 또는 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또 이를 위하여 기업에서 제출한 또는 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검토를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지로 선정하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1월달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4년도 1월달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모든 산업 업종별에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또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AI 기반 사전 예측과 비상 대응 기술 개발, 실제 산업 현장과 연동 또는 통합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평가 항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연구 방법 및 전략의 추진성, 적절성, 충실성,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등에 대한 연구 조직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또는 사업화 실적, 경제성으로 대체적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기술성도 있지만 사업화와 또 경제성도 굉장히 배점이 높은 편에 속했고요. 오히려 평가 항목에서 조금 더 쉬웠던 부분은 RFP 부합성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수한 지적재산 개수라든지, 또 연구 책임자와 또 공동 연구개발 기관의 참여 연구진의 과거 연구 실적, 사업화라든지 기술 이전 실적, 사업화에 따른 매출 원가, 자본지 지출과 예상 매출액 등을 대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구 역량 항목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연구 역량 항목에 대해서 특히 연구 책임자나 참여 연구 인력의 이제 인적 구성 또는 역할 또는 연구 시설 장비에 대한 연구 인프라, 본 사업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성과물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느냐, 이 측면을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과 그 다음 실전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주도적인 위치,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가 과연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했느냐, 이런 거 자세한 정보가 좀 필요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이라든지 또 영업이익과 같은 앞으로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롬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수행 과제가 있었는지, 또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은 현재까지 몇 개 정도를 진행했는지 일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롬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가 나오고요, 재무 정보도 나오고, 특허 출원 정보도 나오고, 국가 R&D 수입 내역도 나오고, 다양한 메뉴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가에서 알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치면
그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기업의 기본 정보, 또 재무 정보, 뭐 다양한 K대 과제 수행 내역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쪽에 대해서 수행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K대 과제 같은 경우는 검색 탭을 누르게 되면 어떤 목표로 또 어떤 사업 범위로 됐다라는 내용도 알 수 있고요. 에스롬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대상 기업도 그렇고 실전 기업도 그렇고 뭐 재무 정보가 나타내고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또 종업원 수라든지 국가 R&D 수행 현황이라든지 특허 정보, 출원 정보 같은 건 이제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주요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일 뒤편에 이제 보게 되면 지적재산권, 뭐 사업화 실적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투자 계획도 나와 있고 매출액 예상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나와 있는 투자 계획이라든지 매출액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에스롬에 있는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보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어. 위원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구나 혹은 가능하지 않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국가 R&D 수행 내용을 뒤져보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어떤 연구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어떤 기관들과 기업들과 연구를 했는지,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AI 기반 기술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AI 기술, 즉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에스롬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진 지식을 얻는데 에스롬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는 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2019년도 전까지만 해도 평가위원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평가에 해당되는 과제명, 그 다음에 기업명 정도만 알 수 있고요. 그 과제명에 있는 몇 가지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이 이런 형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 어떤 매출액을 내는 제품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는 일일이 다 찾아봐 돼야 되는 상황이는데, 근데 심도 있게 계속 분석해 보려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최소한 한 개 기업당 20분은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10개의 기관이 한 기업당 만약에 뭐 20분 그런다 치면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근데 만약에 에스롬이나 스텔라 평가 지수시스템 한 번만 누르기만 해도 한 개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비교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간적인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에스롬상으로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못 봤고요. 그 10년치에 해당되는 R&D 수행 내역,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가장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던 평가 지원 시스템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에스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 타입으로 Y축과 그 다음에 X축이 있는데, 이제 X축은 연도로 되어 있고요. Y축에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평가위원들 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Y축에는 이제 매출액, 뭐 특허 출원 등록 건수, 이러한 항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의 이제 바 형태의 그래프는 잘 다른 현재 뭐 데이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신선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시각화하는 한 3가지 정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제표라고
재무제표사에 해당되는 정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화 수행 실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뭐 전자공인 시스템인 다트를 들어가지 않고도 에스롬에서도 기본 재무 정보에 대해서 충실하게 뭐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유용한 기능과 정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스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용한다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연계관계가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닌 NTIS나 다른 부스툴이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한 단계를 건너뛴 두 단계나 세 단계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관성이 넓어지는 그런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롬은 평가위원이면 또 평가위원 아니더라도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뭐 특정한 다른 단순히 기획을 할 때도 기획을 하기 전 기본적인 조사를 할 때 주요 사항을 확인할 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에스롬이 아마 AI 에이전트화 되지 않을까, 뭐 다양한 데이터 바탕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스롬이 아마 전반적인 데이터 완전성을 포함해서 일정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전문가의 편향적인 사고를 탈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평가위원에게 맞춤식으로 피평가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 쌍대 비교를 할 수 있고 다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선정평가가 조금 더 공정해지고 또 공평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